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2020년 6월 1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안서 작가님의 수필집이죠.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중에서 항아리를 고르던 손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수필은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서 작가님이 바라보는 여성들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부분들, 상황들, 여성들의 어떤 태도, 행동, 외모, 여러 가지 여성에게서 반드시 한두 가지의 아름다움은 꼭 있다. 1976년도에 쓰인 작품인데요. 이 시기에 박안서 작가님의 또 열린 자세를, 열린 마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신세대 여성들의 모습인데요. 핵가족화되기 시작하는 시대의 젊은 주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밝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세대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장점을 포착해내시는 박안서 작가님의 모습. 박안서 작가님은 70이 넘으셨을 때에도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쉴 새 없이 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박안서 작가님의 열린 마음이 느껴지고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포착해내는 예리한 작가적 관찰력이 드러납니다. 금요일, 주말 잘 지내시고요. 건강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유정은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아리를 고르던 손,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항아리를 고르던 손. 부엌에서 맛있는 걸 만들고 있는 여자는 아름다워 보인다. 그런데 찌개 냄비를 열고 찌개 맛도 냠냠 보고 콩나물도 조물락조물락 묻혀야 할 손에 커다랗고 시뻘건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으면 그 아름다움이 아깝게도 반감되고 만다. 여자의 몸 중에서 손처럼 섬세하고 날렵한 부분은 없다. 이 손이 그 섬세한 날렵의 극치를 보여줄 때가 바로 음식을 만들 때다. 그런데 자기 손 부피에 서너 배도 넘는 징그러운 고무장갑이 그 아름다운 움직임을 보호한답시고 가리고 있으면 왠지 정남이가 떨어진다. 정남이뿐 아니라 입맛까지 떨어지면서 그 음식이 맛없을 것 같은 선입관이 들고 만다. 더군다나 나는 음식 맛은 재료와 간과 양념에 알맞은 배합, 좋아해서 난다는 과학보다는 여자의 손끝에는 맛을 분비하는 선이 있어 거기서 맛이 날지도 모른다는 미신을 더 믿는 편이니 말이다. 그래서 요즘 집집마다 음식 맛까지 획일화된 게 그 고무장갑 때문인 것 같아 더욱 고무장갑 끼고 음식 만드는 요즘 새댁이 덜 예뻐 보이고 맨손으로 음식 만드는 새댁을 혹시 보면 그렇게 반갑고 예뻐 보일 수가 없다. 아무튼 여자는 손으로 뭘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 저녁을 마친 후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고 있는 여자도 아름답다. 두 손끝 맺고 텔레비전만 일사불란 골몰하고 있는 것보다 일과 구경을 같이 하면서도 어느 한쪽에도 깊이 골몰하지 않는 반휴식의 여유 있는 상태의 여자의 모습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따뜻한 안방에 잘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있다. 얼굴에 정겨운 웃음을 띠고 손으로 남편과 자식들의 옷매무새를 괜히 고쳐주는 여자도 아름답다.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까지 치고 나서 문득 거울을 보니 봉둔안발, 꼬리 하도 한심해 오랜만에 정성 들여 화장하고 나니 아침나절의 피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난 여자도 아름답다. 옷매무새와 머리카락은 얌전치 못하게 헝클어졌어도 피로회복으로 살갗에 윤이 나면서 나른한 퇴폐미 같은 게 풍기는 순간이다. 우리 집은 지대가 약간 높아 비탈길을 올라와야 한다. 언젠가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러 동해에 가느라고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저반치서 이웃의 부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고 있었다. A 부인의 시어머님은 80이 넘으신 데다 병약하셔서 좀처럼 이웃 출입도 안 하시는 분이라 비탈길을 올라오시는 게 매우 숨이 차 보였고 위태로워 보였다. 껴안듯이 노인을 부축하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걷던 A 부인이 별안감 무슨 생각에서인지 등을 노인에게 들이대더니 노인을 번쩍 업었다. 노인이 아이고 망측해라 하면서 어린애처럼 발버둥을 쳤다. 괜찮아요. 제 어깨나 꼭 잡으세요. A 부인이 상냥하게 노인을 달랬다.
그러나 노인은 10손가락에 지문을 찍고 난 검은 잉크가 그대로 남아있어 며느리 옷을 버릴세라 손을 도리어 만세 부르듯이 번쩍 쳐들고 고개만 며느리 등에 순한 아기처럼 파묻었다. 그런 노인을 업은 채 A 부인은 비탈길을 잘도 달려 올라왔다. 나는 웃음이 절로 났다. 딴 행인들도 이 고부를 보고 즐거운 듯이 깔깔댔다. A 부인도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한 채 환히 웃었다. 평소 용모가 소박한 평범한 부인이었는데 그날 그렇게 웃는 모습은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요즘 우리 앞집으로 새로 이사온 B 부인만 해도 살림에 찌든 티가 역력한 중년의 검소한 부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녀를 아름답게 느끼고 나서 그 부인과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 집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옹기전이 있다. 시장을 가려면 이 옹기전 앞을 지나야 한다. 지날 때마다 도시 한복판에 이런 넓은 공터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고 공터에서 할 수 있는 하고 많은 장사 중에서 하필 팔리는 것 같지도 않은 옹기전을 하는 게 이상하고 그러면서 이 옹기전 근처의 풍경이 그냥 좋았다. 반들반들하니 암갈색으로 잘 구워진 크고 작은 독과 항아리가 첩첩이 쌓인 저쪽에 옹기장수 오두막집이 있고 그 사이와 둘레의 공터엔 봄부터 가을까지 옥수수나 해바라기 같은 것도 자라고 분꽃이나 맨드라미 같은 촌스러운 화초도 자란다. 그래서 이 근처 풍경은 묘하게 촌스러웠다. 옹기 장사라는 장사야말로 장사 중에서도 또 얼마나 촌스러운 장사인가. 요새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그야말로 생활 여건이 완전히 갖추어져 상가와 슈퍼마켓에선 별의별 것을 다 팔고 있지만 아마 옹기전만은 없으리라.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겨갈 때 제일 먼저 처분하는 게 장독 세간이니까. 그런 사양길 장사인 옹기전이지만 김장철에만은 약간은 경기가 있는 것 같다. 지난 가을이던가 시장을 가는데 앞집 부인이 옹기전에서 항아리를 고르다가 나에게 도움을 청해왔다. 어느 것이 잘생겼나 좀 봐달라는 거였다. 이목구비가 달린 것도 아닌 기껏 배만 불룩하면 고만인 항아리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고 못생겼으면 얼마나 못생겼겠는가. 나는 별로 달갑잖아 하면서 마지못해 항아리를 몇 개 기웃거려봤다. 그런데 비부인은 그게 아니었다. 심각한 얼굴로 첩첩이 쌓인 독과 항아리 사이를 누비고 다니면서 고개를 갸우뚱, 눈을 가느스름이 떴다, 크게 떴다, 가까이서 봤다가 멀리 물러나서 봤다가 손으로 어루만져 봤다가 좀처럼 끝날 것 같지가 않았다. 보다 못한 주인 아저씨가 이래가지고는 못 고른다고 다 그게 그겁니다 하고 핀잔을 주었다. 그래도 비부인은 독 고르기를 그냥저냥 끝낼 눈치가 아니었다. 나도 진력이 나서 혼자서 슬그머니 시장으로 가면서 속으로 참 별 유난스러운 여편네도 다 봤다는 생각을 했다. 장을 봐 가지고 오다 보니 마침내 독을 하나 골라놓고 흥정을 하고 있었다.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셨어요? 그럼요, 이것 보세요. 어때요? 잘생겼죠? 무던하고 후덕스럽고 의젓하고 미끈하고. 아, 네, 참 그렇군요. 나는 별로 그런 줄도 모르겠는데 비부인의 수다를 그만 듣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내 눈엔 거기 있는 독들에서 크고 작다는 차이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고 비부인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였을 뿐이었다. 내 이런 마음을 알았던지 부인이 마음에 드는 독을 고른 흥분을 다소 가라앉히고는 변명 비슷한 소리를 했다. 겨울 동안에 김장 담가서 땅에 묻을 거지만요. 내년 봄엔 울거서 간장 담을 건데 우리 집은 마당이 좁아서 마당은 온통 장독대 차지하네요. 화단도 따로 없고 아침 저녁 바로 코앞에 놓고 마주대야 할 독인데 이왕이면 잘생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고른 독을 만족한 듯이 다시 쓰다듬었다. 나는 부인이 우리 앞집으로 이사 온 게 처음으로 내 집 장만한 이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독이 내 집 장만하고 처음으로 들여놓는 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비부인을 보니까 비부인이 새댁처럼 앳돼 보이면서 독을 쓰다듬으며 짓는 미소가 싱그럽고 귀여웠다. 나는 물건을 살 때 너무 오래 만지고 고르는 사람을 덮어놓고 지겨워하는 버릇이 있는데 비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로 친밀감이 갔다. 요즘 대가의 미전에 가보면 미술을 애호하는 귀부인들이 부쩍 많이 눈에 띄고
또 거액의 그림값도 조금도 거액답지 않게 척척 지르고 그림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귀부인들이 값비싼 그림을 보고 사들일 때 과연 비부인이 옹기 전의 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독을 고르기 위해 치는 것만큼이나마 진지하게 보고 찾는 과정을 거쳤을지는, 또 비부인이 오래 보고 찾은 끝에 드디어 소망하던 아름다운 독과 만났을 때만큼의 순수한 기쁨이나마 맛보았을는지. 비부인처럼 이렇게 값싼 생활용품이나마 애정을 가지고 사귀기 시작해서 아름답게 길을 들이며 사는 여자에겐 약간 따분하지만 특이한, 마치 흘러간 옛 노랫가락 같은 복고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의 전래되는 민속 공예품이 아름다운 게 본래부터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비부인처럼 마음씨 고운 여인의 알뜰한 손길에 의해 그렇게 아름답게 길들여졌음이 아닐까?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해서 새로운 것을 의욕적으로 추구하는 여자들도 그들 나름으로 아름답다. 새로운 것을 찾는 정도가 자기가 처한 분수에서 크게 동떨어지지만 않으면 말이다. 이런 여자들은 대개 생활을 끊임없이 편리한 생활 양식으로 바꾸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생활용품에 대한 관심과 소유욕이 대단해서 묵은 생활용품을 버리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고 유행을 추종하는데 정열적이고 생활의 과학화에 적극적인 지지자며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대담하다. 이런 여자들은 거의 핵가족의 젊은 주부들로 아이도 아들, 딸 가리지 않고 둘만 낳고 남편을 자유롭게 조종할 줄 알며 생활을 능동적으로 즐길 줄도 알고 성격이 명랑솔직하며 몸은 건강하게 균형 잡혀 있고 웃음소리는 거리낌 없이 드높다. 신흥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 잘 포장된 도로에서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는 이런 여자들을 보면 나는 마치 목욕탕에서 갓 나온 여자를 보는 것처럼 느낀다. 묵은 때 낡은 관습을 훨훨 떨어버리고 날아갈 듯이 가볍고 자유로워 보이는 점에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한 것 같은 건강한 인상에서 그 싱그럽고 밝은 표정에서 이런 여자들은 갓 목욕하고 난 여자와 아주 닮아있다. 이런 여자가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어떤 의미로는 여자가 아름답다는 건 좋은 일이다. 주위를 밝히는 빛이요 축복이다. 다행히, 참으로 다행히 여자는 누구나 한두 군데는 아름답다. 만일 어디 한 군데도 아름답지 않은 여자가 있다면 그는 사랑받지 못하거나 사랑할 줄 모르는 여자일 것이다.